오늘 건강상담에서는 연치과의 박형진 원장님을 모시고 아침마다 레몬물 한 잔, 내 치아는 괜찮을까요? 란 주제로 함께 하십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제일 먼저 하는 루틴이 어떤 게 있을까요? 냉수 한 잔이요. 냉수 한 잔.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맞아요. 또 음양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말만. 네, 뜨거운 물 반, 차가운 물 반 네, 해서 네, 이렇게 네, 그 네, 냉수를 이렇게 마시는 따뜻한 물을 네. 마시는 그런 루틴도 있고, 또 어느 분들은 이렇게 레몬물을 마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하더라고요. 네. 또 우리 유튜브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썸네일들로 뭐 뱃살 빠집니다, 온몸 디톡스 할 때 이제 레몬물을 적극적으로 권하는데요. 오늘 재밌는 사연이 도착해서 제가 먼저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건강을 위해 레몬물을 자주 마시던 사람입니다.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시작하고 싶어서 따뜻한 레몬물을 습관처럼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치아가 좀 시린 증상이 생겨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치과에 정기적으로 클리닝을 받으러 갔더니 치과 선생님께서 레몬물은 되도록 마시지 마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진 않아서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그저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건데 오히려 치아에는 해로운 걸까요? 혹시 레몬물이 치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지금처럼 치아가 시린 증상이 있을 때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치과 진료 보시면서요, 이런 질문들 하시는 분들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네. 네. 보통은 이제 레몬물을 마시는 부분이 치아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보통은 안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직접 이제 레몬물 드신다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치아의 상태를 보고 혹시 치아에 좀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어떤 습관이 있는지 그런 거를 문진을 하다 보면 이렇게 레몬물 드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네. 네. 네, 레몬물을 드시지 마세요라고 치과 선생님이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치아에 국한해서, 네. 예, 치아에 국한해서. 그러니까 네. 레몬물은 사실은 비타민 공급에 아주 좋고 우리 몸을 또 이제 알카리화 시키는 데 있어서 산성 음료긴 하지만 체내에서 이제 대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 몸에 이제 그 산성 밸런스를 알카리화 시키면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역할도 있고요. 네. 이제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레몬수 드시는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좋고 또 치아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거를 어떻게 좀 주의해서 그런 일반 상식으로 좀 가지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네. 저도 레몬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러면 혹시 이렇게 시린 증상이 레몬물과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네.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네. 네. 레몬수 자체가 산도를 따져보면 pH 농도로 한 2 내지 3 정도 나온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산인데요. 우리 보통 위산에 해당하는 게 pH가 2 정도 해당하고 그다음에 소다, 그리고 보통 스파클링 워터 뭐 이런 그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이기 위해서는 산성화를 시켜야 녹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우리 맥주 뭐 그 코크, 네. 스프라이트, 네. 뭐 심지어 이제 레모네이드는 당연히 이제 스파클링이 아니더라도 이런 음료들이 전부 산성 음료라고 네. 이제 알려져 있고 이제 농도가 이제 산화되는 농도가 생각보다는 조금 강한 이제 그런 산화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산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 충치가 생기는 기전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이런 어떤 산성 음료가
이제 우리 치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구나 하는 그런 거를 좀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이 충치균은 주 식량이 충치균의 주 섭취 영양분이 탄수화물입니다. 네. 탄수화물이라 그러면 우리 드시는 밥, 뭐 설탕, 당분, 네. 과일에서도 보면 당분이 많이 함유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충치균의 영양 공급원이 되고요. 네. 보통은 보면 단 거 많이면은 이가 많이 썩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맞아요. 거예요. 예. 네. 당분이 이를 썩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당분을 주 영양 공급으로 하는 박테리아가 이 당분을 섭취해서 이제 배설물이 나오겠죠. 산화되니까 네네. 이제 분해 산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네. 그 산을 이제 영양분을 다 섭취를 하고 남는 그런 찌끄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배출이 되는데 네네. 그게 젖산이라고 해요. 네. 렉틱 애시드라고 해서 말 그대로 산입니다. 이게 산이 이제 산도가 높으니까 제거가 안 되고 우리 치아 표면에 오래 남아 있으면 어느 국소적으로 잘 안 닦인 게 오랫동안 있게 되면 산에다가 이렇게 뭘 넣으면은 부식이 되죠. 네, 맞아요. 네네. 네. 염산 이런 거에다가 뭐 네네. 쇠를 놓으면은 이렇게 막 부식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식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치아의 그런 구조물에서 유기 물질을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기질만 남기는 올게닉 스트럭처만 남기는 그래서 충치 상태를 보면 이렇게 만져보면 조금 물렁물렁해요. 치아는 상당히 딱딱하고 견고한 건데 충치는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미네랄 이런 유기질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 칼슘이겠죠. 메인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부 산에 의해서 부식해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철의 그 부식도 보면 이온화가 되면서 그 메인을 이루고 있는 그 무기질이 이제 다른 물질로 변하는 거거든요. 이런 네. 것처럼 충치라는 것도 우리 치아에 있던 그런 칼슘이나 이런 미네랄들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국소적으로 제거가 안 되고 계속 깊어지면 그렇죠. 그게 치아가 이제 많은 양이 소실이 되는 게 충치거든요. 네. 그러면 요 원리를 우리 산성 음료에 좀 적용을 시키면 산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 높은 그런 부분이 물론 충치균만큼 이렇게 국소적으로 강하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치아 자체에 보면은 치아 표면에 그런 어떤 칼슘이라든지 이런 미네랄을 제거하고 그 표면이 현미경적 소견에 의해서 보면 탈회가 되는 현상입니다. 똑같이 네. 충치처럼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구조물이 조금 더 단단한 물질이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 치아가 어떻게 구조가 돼 있냐면 안에 신경이 있고요. 그 신경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상아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덴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치아 구조에서 가장 두꺼운 부위가 해당하고 가장 많은 양이 이 덴틴, 상아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부위 겉을 감싸는 이 상아질을 감싸는 거를 이제 에나멜, 우리 범랑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에나멜이라고 하는 구조가 이제 덮여 쌓여 있고요. 뿌리 부분은 세멘툼이라 그래서 아주 얇은 뼈와 거의 그 미네랄 정도가 비슷한 그런 물질이 그걸 감싸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요 뿌리 부분에서 그 세멘툼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 자체가 아주 얇다 보니까 네. 다른 건 좀 두꺼운데 그 부분이 얇고요. 이 에나멜하고 만나는 경계선 부분은 발생학적으로 치아가 만들어질 때 이 세멘툼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얇은 경우도 있고요. 네. 또 물론 두껍고 이제 막 덮여 있는 경우도 두껍게 덮여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아예 안 덮여 있는 경우들도 있고 얇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영향을 받으면 한꺼풀 벗겨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가장 많은 그 조직인 이 상아질에는 현미경으로 보면은 아주 미세한
관들이 있어요. 튜블들이 다 있어요. 아, 네. 여기에 우리 조직액이 차 있거든요. 그리고 요 끝을 따라가 보면은 안에 있는 신경 부분에 진짜로 신경세포가 근접해 있습니다. 근데 요 상아질이라는 그 구조물이 하는 작용이 뭐냐면 조직액이 차 있다고 그랬잖아요. 치아가 저작 활동을 하면 큰 충격이 생기는데요. 요 생기는 충격을 우리 조직액이 들어 있으니까 씹었을 때 아주 미세하게 모든 충격을 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요 부분이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신경치료를 받으시면은 이렇게 갑자기 막 딱딱한 음식 잘못 드시다 보면 이가 쪼개지는데 이게 그 이제 신경치료를 받게 되면 요 조직액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말라버리니까 그렇군요. 푸석푸석해지고 네네. 잘 깨지고 금도 잘 가고 그러는데요. 이게 건강한 치아는 그 조직액이 힘을 견디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반대쪽 신경의 반대쪽을 딱 가면 아까 이제 세멘툼이라는 조직이 이렇게 덮고 있기도 하고 안 덮고 있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세멘툼이 좀 이렇게 벗겨진 부분도 거기 부분에 미네랄이 좀 촘촘하게 잘 침착이 되어 있으면 별로 실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걸 못 느끼는데요. 요게 산성 음료 아니면 어떤 산에 의해 가지고 위산 이렇게 역류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치아 표면에 영향을 미치면 거기에 쌓여 있던 미네랄이 사라집니다. 아, 우리 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미경 쪽 소견했으면 그게 벗겨지고 그 안에 있던 그 조직액이 차 있던 그 부분에 관이 이제 입구가 열리는 거죠. 그 입구에 어떤 분들은 짠 거, 단 거 드셔도 좀 시리다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이건 이제 삼투압에 의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조직액이 아니면 찬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있는 조직액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직액이 움직이면 그 끝을 따라가 보면 끝에가 신경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 반응을 할 수 그 있겠군요. 아주 네. 미세한 그 움직임에 이제 안에 있는 신경세포가 감각을 느끼게 되는 그게 이제 치아가 시린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아, 이런 또 상관관계가 네, 네, 그렇습니다. 있군요. 네. 네, 워낙 레몬 자체가 강한 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린 증상이 올 수 있다라는 이런 그렇죠. 예, 예. 원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레몬 말고도 강한 산을 가진 또 저희 몸에 굉장히 의로운 과일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우유를 못 먹으면 또 이렇게 사과 주스나 이렇게 대체를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주스라든지 과일 이런 부분들도 우리 치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렇게 먹은 후에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또 네. 마신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네, 되는지 이 시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네. 뭐 레몬수가 이제 대표적으로 레몬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 예전에 막 유행했던 홍초 무슨 식초. 네. 네, 식초. 예, 식초요법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감식초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식초도 강산이거든요. 네. 그리고 사과 주스 말씀하셨는데 사과, 그다음에 오렌지, 네. 그다음에 뭐 키위. 아침에 무조건 있잖아요. 사과나 사과 주스 같은 경우, 오렌지 주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산성 음료인데 네. 이제 저희가 치아를 검사를 하다 보면 치아가 많이 달아 있는 곳에 이렇게 엄폭 동그랗게 이렇게 구멍이 나듯이 이렇게 파여 있는 분들 계세요. 네. 네, 요것도 이제 상아질 부분인데요. 네, 네. 이제 에나멜층 부분은 좀 산에 좀 강하기 때문에 표면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에서 좀 덜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 상아질은 그 에나멜층에 비해 가지고 미네랄 정도가 한 20% 정도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나멜층은 좀 견디니까 거기는 그대로 구조물이 있는데 노출된 상아질 부분은 산에 의해 가지고 사가지면서 네. 거기가 이렇게 저작이 일어나는 부위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네. 약간 이렇게 점처럼 이렇게 구멍처럼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데요. 이거가 많이 하시는 분들 저희가 질문을 해보면
과일을 머금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예, 네. 이게 이제 프루트 뮬링이라 그러는데 네네. 이렇게 무시고 이제 이렇게 계속 넘기지 않으시고 계속 그냥 입안에 두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단물 다 빠지면 그때 넘기시는 거죠. 왜 그러시는 거죠? 이제 습관적으로 좀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 그렇군요. 거예요. 네네네. 거기에 과일만 드시는 게 아니고 뭔가 이제 이렇게 씹는 거를 같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제 산에 의해 가지고 이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부식이 되는 상태에서 얼마 안 있다가 저작 과정을 통하면 조금 더 그 부분이 가속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보면 이를 보면 이렇게 움푹움푹 파여가지고 이가 좀 잘 겉에 껍질만 남고 안에는 많이 파여 있고 이러신 분들 꽤 계세요. 이게 무조건 달아서만 생긴 게 아니고 네. 이제 이렇게 삭은 상태에서 약간 표면들이 저작에 의해 가지고 그게 가속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치아 구조가 사라지게 되는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우리 뭐 깨지거나 뭐 이런 거는 좀 제외하고 충치도 제외하고요. 네네. 그냥 일반적인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치아 소실이 일어나는 게 기전이 마모라는 단계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이로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삭아서 없어지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에 의해 가지고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치아 구조를 잃는 거하고 다친다든지 씹는다든지 이런 기계적인 부분에 의해서 치아가 이제 치아 조직이 좀 소실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 거죠. 네. 이 중에서 이제 산성 음식이나 그런 거를 섭취하고 음식을 드시고 그런 다음에 저작 과정이 그냥 이제 딱딱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면은 이렇게 그 파여지는 부분이 좀 더 심화가 되고요. 양치할 때도 그런 음료를 드시고 이제 빨리 닦아야지 하고 치약을 많이 짜서 바로바로 그냥 막 굉장히 세게 이렇게 양치를 하시게 되면 네. 잇몸 부분에 있어서 에나멜이 뿌리 부분하고 만나는 부분이 이제 잇몸이 내려가면 일반 그 뿌리 부분이 노출이 되거든요. 거기 부분은 좀 미네랄 정도가 약해서 거기에서 마모가 이제 이로전하고 웨어아웃하고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옆이 이렇게 파이게 되는 네. 또 그걸로 인해서 시린 분들도 꽤 계십니다. 아니 사실 이렇게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아침에 사과가 금사과고 네. 사과를 매일 먹으면 의사를 안 봐도 된다 할 정도로 이제 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사과를 아침에 드시는 분들 어떻게 드셔야 될까요? 치아 관리를 위해서요. 자, 일단은 드시고요. 네. 물로 빨리 헹궈내세요. 양치. 예. 예, 그냥 이렇게 린스를 하세요. 린스. 네네네. 린스를 하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양의 이제 산도를 조금은 좀 중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네. 사실은 치아 마모 부분의 가장 그 주 원인이 치약이거든요. 치약을 안 쓰신다 그러면 조금 난데 치약을 쓰신다 그러면 일단은 한 30분 정도는 좀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네. 네네. 음식 드시는 것도 저작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도 한 3, 40분 정도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네. 그다음에 식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대부분은 이제 그 과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식후에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고 바로 양치를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치약 같은 거 사용해서 하시면은 이제 마모도 좀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시린 현상이 조금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안 닦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산도가 입안에 머금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30분이라는 기간 자체가 이제 조금은 디미네랄리제이션이 되었다가 다시 이제 입안의 침은 약간의 알칼리성이거든요. 그거에 거기에서 중화가 되고 침에 있는 미네랄이 다시 침착되는 그 시간을 조금은 좀 줘야 되는 네. 그리고 기계적인 그런 어떤 자극을 좀 줄여주는 그런 타임을 한 30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리하자면 레몬수라든지 이제 산이 있는 과일 등을 섭취하신다면 물로 꼭 린스 양치를 해주시면 좋고요. 또 그 다음에 음식물 섭취나 양치를 하실 경우 치약으로 양치를 하실 경우는 드신 후 섭취하신 후 30분 후에 네.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요즘 물 중에 이제 약간 알칼리수 같은 것들도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뭐 그냥 일반 물도 괜찮겠지만 네. 그렇게 약간 알칼리수 같은 거 있으시면 산도를 조금 좀 중화를 시켜주는데 효과적이니까요. 네네. 그런 부분도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또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러면 원장님 산도가 낮은 과일은 치아에 영향을 덜 미치나요? 하면서 뭐 예를 들자면 바나나, 멜론, 아보카도 같은 경우 이 부분은 괜찮은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제 대답은 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네, 그 부분들은 이제 산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중성 아니면 약간 알칼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네. 치아에서 미네랄을 이렇게 빼는 그런 부분들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몸은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이제 비타민 C 주 공급원인 그런 과일 드시고 과일도 사실은 너무 많이 드시면 당뇨에 또 영향을 미치니까요. 적당한 균형된 이제 식사를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레몬수 이야기를 오늘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레몬물이 주는 또 효능이 많잖아요. 비타민 C 말씀해 주셨던 것도 있고 또 몸을 알칼리화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디톡스용으로도 사용을 하시는데요. 네. 우리 원장님께 그러면 레몬물 말고도 좀 다른 방법으로 또 치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야기를 하면서 오일 풀링 얘기를 살짝 했었어요. 네. 네. 이 시간 잠깐 듣고 싶어요. 네네. 오일 네. 풀링은 이제 뭐 산성 음료랑은 조금 관계가 없고요. 일단은 오일 풀링은 아직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된 그런 방법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대증요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근데 요거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게 아니니까 제 말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면 안 되십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오일 풀링을 하시는 분들을 관찰을 해보면 입안이 굉장히 건강하세요. 네.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곰곰이 이제 받는 건데 일단은 오일하고 박테리아의 상관성을 보면 박테리아는 오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테리아를 어떤 그 죽이는 이제 없애는 줄이는 그런 방법의 오일 요법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치아에 뭐 잇몸도 그렇고 충치도 그렇고 어떤 그 원인이 되는 부분은 플라그라고 하거든요. 네. 플라그는 이게 박테리아가 약간 그 단백질하고 약간의 이런 어떤 끈적이는 그런 물질에 박테리아가 들어가고 탄수화물도 같이 있는 거죠. 막 믹스처가 돼가지고 입안에 딱 붙어 있는 치아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 안에서 이제 젖산이 나오면서 충치가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분이 제거되고 난 후에 오일이 이제 그 치아를 표면을 감싸고 있으면 이제 플렉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좀 줄어드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테리아 제거도 안 되고 양치도 안 되는데 오일 풀링을 하시면 그거에 대한 효과는 조금 미미하고요. 네. 깨끗하게 양치를 한 이후에 오일 풀링을 하시면 미처 닦지 못하는 시간 아니면은 박테리아가 이렇게 플렉이 생겨서 붙는데 시간을 좀 딜레이 해주는 역할이 있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신 후에 이렇게 한 번씩 하셔서 한다면 저도 이제 매일 아침마다 사실은 오일을 이제 먹거든요. 네네네. 이게 제 아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시면 뭐 하시냐 그랬는데 이제 냉수 한 잔과 이제 커피에 이제 오일을 타서 먹어요. 어떤 오일을 타서 드실까요, 그냥 원장님? 그 올리브오일하고 네. MCT라 그래서 코코넛 오일 추출물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네네네. 아침 식사 대용으로 하고 네. 있습니다. 방탄 커피.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아, 근데 그렇군요. 거기에서 보면 이제 제가 그걸 계속 사용을 하는데 사실 저 자신도 이제 플렉이 자꾸 생기나 저도 이제 양치하면서 계속 이렇게 보거든요. 네네. 근데 생각보다 고여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딜레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은 좀 그렇군요. 들어요. 근데 이건 다 느낌이고 실질적인 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좀 네. 해봐야 되는데 도움이 저는 되지 않을까. 이제 지방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롱체인처럼 이렇게 분해가 길게 되는 시간이 걸리는 그런 버터라든지 뭐 이거 방탄커피에 버터도 넣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보다는 조금은 좀 빨리 분해가 되는 올리브오일이나 뭐 아보카도 오일 아니면은 이제 코코넛 오일은 약간 미디움 체인인데요. 네. 이 정도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한 2, 3분 정도 이렇게 입안을 많이 헹구시고 굴리시다가 그냥 삼키셔도 되고 역겨우시면 뱉으셔도 되고 네. 이렇게 하고 물이나 이런 거를 많이 섭취하지 마시고 조금 두시고 이제 바로 한 번 헹구셨다고 오일은 다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좀 이렇게 하도록 이 부분은 양치 후에 하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레몬물 한 잔, 내 치아는 괜찮을까요? 라는 주제로 함께 했는데요. 오일 풀링까지 저희가 배웠습니다. 물론, 원장님께서 과학적 근거가 있진 않지만, 이렇게 환자들을 보시면서 또 그런 경험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네. 오늘 짧게 마무리, 정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몸에 좋은 음식, 몸에 좋은 음료, 많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그 한쪽만 보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좀 보시고, 치아에는 산도가 아주 해롭습니다. 그거를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스트로나 이런 거 사용하시는 것도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고요. 그 후에 물로 많이 헹구셔서 산도를 좀 낮춰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